안녕하세요. 맑은 농장입니다. 5월 유과기가 지나고 이제 경액기도 지난 것 같습니다. 6월 4일 이제 무게를 달아 봤었는데 그 이후에 6월 10일까지 한 5일 내지 6일 사이에 엄청 자랐습니다. 이제 자두 2차 비대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밭에 자두 만개가 4월 2일이 만개일이었습니다. 자두꽃 만개가. 자두꽃 만개 50일 뒤인 5월 21일경에 제가 이제 자두 무게를 달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과하면서 이제 나온 과일 평균 무게 정도 되는 것들을 골라서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한 크기를 골라서 10개씩 무게를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5일 간격으로 비교를 해 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무게가 4g 내지 5g 정도씩 개당 평균 무게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4일 무게 달 때와 6월 10일 무게를 달 때는 차이가 10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차 비대기가 들어서서 급속도로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6월 10일에 무게를 달았으니까 6월 15일 날 또 무게를 단다면 아마 차이가 엄청 더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7월 10일 이후 수확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될 겁니다. 지금 보이는 자두가 후무사 계열인 조화입니다. 조화와 도담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건 한 40g 정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시험 품종을 포함한 7가지 내지 8가지 품종의 열매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무게를 달아본 자료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5월 21일, 5월 26일, 5월 31일, 6월 4일 이렇게 5일 간격으로 무게를 달았고 그리고 6월 10일에 무게를 달았는데 6월 9일 날 무게를 달려고 했었는데 깜빡 있는 바람에 10일에 무게를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조화와 도담만 이렇게 무게를 달았고요. 5월 21일에 평균 무게는 개당 평균 무게가 이제를 얘기합니다. 14g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4.7g 정도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요 사진이 그리고 10개를 달았는 무게를 보시면 147.6이니까 평균 14.7g, 8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5월 26일 사진입니다. 한 개의 무게 단 거는 평균값이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선택을 했지만 평균값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10개의 무게를 달았을 때는 178g 정도 되니까 개당 무게가 18g 정도 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5월 31일 사진입니다. 5월 31일 사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0개의 무게는 204g입니다. 예, 204g이니까 5월 26일하고 5월 31일 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2g, 3g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뭐 꼭 뭐 이렇다고 해서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10개만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이 정도면 평균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땄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상태는 이제 결과는 이러합니다. 2g 정도의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은 역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3g 정도. 저희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도 5월 말경에는 과일 크기가 멈추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어쩌면은, 저 자료 사진처럼 아마 거의 멈춰 있다시피 했을지도 모릅니다. 2, 3g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4일에 이제 평균 23g 정도 되는 무게가 이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6월 10일에는 34g 정도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34g으로. 그러니까 10g 이상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g 정도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6월 10일에는 이제 과일이 좀 많이 커져서 제가 샘플링을 적게 했습니다. 많이 하면은 많이 따야 되니까 많이 딸 과일도 없는데 익지 않은 과일을 이래 따서 무게 다는데 소비를 하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샘플링을 좀 적게 했습니다. 예, 이제 6월 10일, 이제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어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는 과일을 따서 무게를 달아보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의 뭐 2, 3g, 하루에 뭐 2g, 3g씩 자라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궁금은 하지만 목에 달아보는 일은 여기서 이제 멈출까 합니다. 예, 오늘 요 지금까지는 조화와 도담의 이제 크기 변화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품종들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이 자두는 이쿰이라고 하는 자두입니다. 색이 붉기 시작했습니다. 좀 가지색처럼 이렇게 색이 변해 있는 모습이 화면에도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쿰이라는 과일이 이제 익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일은 소과종 개당 무게가 한 50g 내지 60g 정도밖에 안 되는 소과종 자두입니다. 뭐 맛은 뭐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수분수의 역할을 잘 한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속도 빨갛습니다. 쉽니다. 시고 그리고 단맛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두 지금도 먹어도 뭐 전혀 문제 없을 만큼 당도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10브릭스 가까이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쿰이라는 자두 쪽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잘못했습니다. 이쿰이가 아니라 홍미인 1호입니다.
이 과일은 이제 작년에 처음 봤는데, 이제 극조생종입니다. 6월 20일경이면은 거의 익을 겁니다. 작년에는 열매가 몇 개 안 달려가지고 이제 과일이 굉장히 컸습니다. 극조생종 자두치고는 굉장히 컸는데 올해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홍민 1호 그 이제 과일명 품종명도 이제 미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 과일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속도 아주 예쁩니다. 붉게 익는 것이 굉장히 예쁩니다. 상친한 과일입니다. 맛은 신맛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제 입맛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맛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이제 예쁘기도 하고 당도도 뛰어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신맛이 좀 있어서 그렇지 식감은 단맛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민 1호였습니다. 다음은 알프스 왕자를 가봅니다. 요게 알프스 왕자라고 하는 자두입니다. 이 자두는 사실은 엄청 맛이 있는가 봅니다. 저도 먹어는 봤는데 식감이 굉장히 아삭거리면서 당도도 뛰어나고 누구나 잘 먹을 수 있는 거부감 없는 그런 자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뭐 자두도 귀했지만은 작년의 공판장 시세를 보면 뭐 박스당 뭐 거의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두를 뭐 출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재배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8월에 7월에 이제 장마기가 오면 열과가 많이 생겨서 그리고 또 낙과 때문에 농사 짓기가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까지 느껴지는 그런 자두입니다. 계란처럼 이렇게 타원형이고 다 익으면 이 끝부분에 이 자두 안쪽에 씨앗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뭐 그 표현을 헤칼이라고 하는데 헤칼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인지 한자어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두는 인기가 엄청난 그런 자두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슈가를 가봅니다. 이 자두는 화이트 슈가입니다. 조금 전에 알프스 왕자를 제가 씹어 보지를 않았는데 저 자두는 아직까지 숙기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물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자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화이트 슈가는 소과종의 자두입니다. 아까 알프스 왕자는 대과종의 자두였다면 이거는 이제 소과종인데 한 50g에서 80g 사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두, 100g 하여튼 이하에서 무게가 형성되는 자두입니다. 수분수 역할을 굉장히 이제 잘 하는 그런 자두이고, 그리고 이제 모양은 그 색깔이, 외관상 색깔이, 아이보리색이 돌면서 자두 끝에는 하얀색 설탕을 뿌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자두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이트 슈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인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자두를 유럽인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겉보기로 봤을 때는 진짜
달려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뭐 귀족풍의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의 그런 자두입니다. 예, 이번에는 바이오 체리라고 하는 자두 쪽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이제 복숭아입니다. 접목을 이렇게 몇 가지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복숭아가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오 체리입니다. 이 복숭아는 이제 엘바트입니다. 엘바트라서 봉지를 이렇게 씌워 놓고요. 같은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가끔씩 눈요깃거리로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 살구나무도 이렇게 같이 접붙어 있고요. 어쨌든 이제 바이오체리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 바이오체리라고 하는 자두입니다. 이름이 이제 이름에 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 가지고 혹시 체리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만, 체리는 아니고 틀림없이 자두입니다. 이 자두는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자두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자두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이걸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 판단을 해보면 정말 아주 작은 자두 열매가 앙증맞게고 체리처럼 생겼습니다. 체리처럼 생겼고 맛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도도 괜찮고 식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이제 까맣게, 완전히 까맣게 익습니다. 완전히 까맣게 익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플루워터입니다. 같은 나무에 이제 역시 이제 붙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 찍습니다. 예, 플루워터인데 열매가 굉장히 큰데 제가 이제 품종명은 잘 모릅니다. 이제 분류는 플루워터인데 저는 맛을 못 봤습니다. 여기 자두가 이렇게 달려 있지만은 작년에는 장마 때 다 떨어졌습니다. 100%.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농사 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품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마 맛을 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을 다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게 남아 있네요. 이 자두는 뭐 홍로센인가 뭐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맛을 보려고 이렇게 붙여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후무사나 뭐 이런 자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의 이제 얼추 찍은 것 같습니다. 찍은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영상에 담다 보니까 이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품종이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는 품종 위주로 집중적으로 무게 내지는 맛 그리고 모양을 관찰을 해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